자, 오늘도 MGP를 왔습니다.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이겁니다. 이거를 캔슬용으로 쓸 건 아니고요. 스페이스 역할로 쓸 겁니다. 왜냐면 아벤타도르 같은 경우는 열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기형 같은 경우는 열에 엄청 취약하고 S 모델은 아무래도 열에서 문제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바이패스 시켜놓은 것도 많고 좀 개선이 됐죠. 그러니까 차는 신형이라는 게 뭐 감성을 논하면서 구형이 최고다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신형이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를 보완해서 출고를 하기 때문에 차는 신형이 달입니다. 완전 올드카 영역은 30년도 약하죠. 한 40년, 50년 이상 된 올드카 영역은 또 다르지만 일반 차들은 그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이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배기온 센서는 제가 이미 올려서 제작을 했고, 단열재는 이거 같은 경우는 한 4번 감았습니다. 4번 감았고, 이거는 아무래도 여기에서 발산되는 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여기 파이프 알루미늄 단열 작업도 했고, 그 위에 이 단열재도 감았고, 그 위에 추가로 또 감은 거고요. 이거는 4번을 감았는데 아무래도 이 단열재 성분이 FRP다 보니까 몸이 따갑습니다. 따가워서 요 정도만 해서 마무리를 했고, 이거를 여기에다가 조립을 할 건데, 이 안에 보면 조그만 소형 촉매가 들어갔어요. 이게 알리익스프레스 파는데 저는 예전에 이걸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페라리 GTC 루소 12기통에도 이걸로 캔슬러 역할을 했었고, 이걸 껴도 간헐적으로 체크등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건 감안해야 됩니다. 자, 이게 여기에 조그만 촉매가 또 들어가죠. 그러니까 열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걸 여기서 걸러서 들어와서 신호값을 순정에 거의 맞게끔 한다는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아벤용 카프리스토 캔슬러 있어요. 산소 센서 경고등 안 들어오게 한다는 그 캔슬러가 한 1,500불 정도 하는데, 그것도 체크등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매핑으로 완전하게 지우지 않는 이상은 체크등이 안 난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튜닝을 하면 어느 정도 그건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튜닝을 하게 되면 대부분 체크등 들어오면 되게 신경 쓰여 하잖아요. 저는 웬만하면 체크등은 신경도 안 씁니다. 그 체크등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뜨는 걸 어느 정도 파악을 하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한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인포메이션 관련 경고등이 들어오는 것도 되게 싫어하더라고. 싫어할 수는 있는데, 솔직히 아벤 같은 경우는 스포일러 잭을 빼면 그 날개 같은 그 경고등이 하나 들어오거든요. 그냥 계기판에 그게 항시 떠 있어요. 그거 떠 있고,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이번에 BWI를 내구성이 아무래도 좀 많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전기형 올린즈 서스로 오버홀을 해서 낀 차가 하나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게 전자식 서스를 떼버리고 그냥 순수 댐퍼만 이용하는 올린즈 서스를 넣었을 때 다른 기능과 연동이 되는 게 조금 불확실했는데, 다행히 연동되진 않더라고요. 연동되지는 않고 그대로 서스펜션 경고등만 그냥 표시가 되고 다른 기능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타면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타면 괜찮죠. 왜냐면 BWI 같은 경우 DA 같은 경우 두 짝에 2,500 정도 해요. 2,000 중반. 지금은 더 비쌀 겁니다. 환율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걸 알고 그런 대안책을 써서 쓰면 낫고, 또 올린지가 더 비싸요. BWI보다. 그리고 올린지가 댐퍼 길이가 깁니다. BWI보다 댐퍼 길이가 길어서 좀 부드러워요. 그러면 이제 극단으로 보면 완벽하게 하드하게 주행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손해긴 한데, S는 이제 후륜 조향도 그 안에 후륜 조향도 들어가 있고 별도로 정비용보다는 아무래도 퍼포먼스적으로 훨씬 낫죠. 전기형은 그냥 순수 거친 느낌으로 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열에 취약하다는 거. 그게 문제입니다.
뭐 인터넷 보면 전기형은 사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가격만 그에 비례하면 저는 추천합니다. 근데 S하고 갭이 요즘은 거의 없어요. 요즘 대부분 차들이 막 수출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갭이 없고, 단순하게 인터넷에서 떠도는 얘기, 뭐 전기형은 사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중고차 사시는 분들은 조금 내공이 어느 정도 있으면 중고차를 선택을 함으로써 좀 합리적으로 카라이프를 즐기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신차를 웬만하면 안 사거든요. 신차를 안 사는데, 이번에 이제 주니퍼는 신차로 한번 계약을 해서 출고를 할 생각입니다. 데일리카가 하나 더 필요해서 그렇게 운용을 할까 생각 중이고, 기회가 되면 아벤타도로도 싼 게 나오면, 가격만 좀 비례하게 싼 게 나오면 연식 이런 거 상관없이 구매를 하고 싶은데 나오질 않네요. 그렇게 해서 즐기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기존 산소 센서가 여기에 들어가면 이 공간, 이게 거의 한 5cm 될 겁니다. 이 정도를 띄우니까 열에 어느 정도 차단을 시켜서 신호를 받아서 엘리먼트라는 그쪽에 소싱을 해주는 거죠. 이건 뭐 순수 제 생각이지만 해외 포럼은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열적인 부분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혹시 보시는 분 참고만 하세요. 이걸 가지고 뭐 맞냐 틀리냐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인스타 DM은 제가 잘 안 봅니다. 그리고 제가 깔페 활동도 안 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저한테 자꾸 따지는 분들이 많아서 안 해요. 이거는 제가 먼저 시도를 하고 정보 공유차 올려드리는 거지, 정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답도 파고들면 그걸 가지고 트집 잡는 친구들도 많다 보니까, 이건 제 차에 적용하는 제 방식이니까, 이런 것도 있으니 한번 뭐 이해도가 있는 사람들은 고려해 볼 테고, 아니면 많은 거죠. 이번에 익서테크 102도 저 구조를 보고, 제가 이제 저희 같이 즐기는 지인이기 때문에 주도를 해서 이걸 껴라 해서 낀 거지, 신품으로 끼려면 그래도 가성비가 떨어지죠. 거기에 뭐 3, 4선씩 투자해서 튜닝하는 건 저는 안 좋아합니다. 그런 방식은 아무리 그게 좋다고 해도.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커스텀을 고려한 거는 그 재미를 동반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커스텀으로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이것저것 그냥 순수하게 주행으로만 느낄 수 있는 재미는 저한테는 한계치가 되게 짧기 때문에, 그런 튜닝하면서 즐기는 그 만족감을 같이 동반적으로 끌어올리려고 그 선택을 한 거고, 아벤타드로 같은 경우는 지금 2년이 이제 됐고, 여러 가지 튜닝 아이템을 직접 연구해서 다이 할 부분은 다이 하고, 의뢰를 하더라도 가성비 업체, 기존에 알고 있던 업체들도 있고, 그런데 의뢰를 해서 남들과 좀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좀 해결함으로써 재미를 느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벤은 저는 이제 관짝이고요. 제 계획은 카라이프는 이제 뭐 나이도 나이인지라 나중에 레브엘토가 나와서 국내에 뭐 말로는 300대 계약이 됐다고 하는데, 뭐 계약금이 7천만 원이다 보니까 취소할 사람들은 없겠죠. 300대가 만약에 나오면 그게 이제 중고가 풀릴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중고를 이용해서 레브엘토를 한번 마지막으로 그 V10-2 자연흡기 감성과 하이브리드 그 감성과 요즘 뭐 최첨단 기술 다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벤타도로는 아벤타도로에도 대로 가지고 있는 게 제 개인적인 마지막 카라이프 목표입니다. 아무튼 제가 올려주는 거는 어떤 편집하는 것도 없고요. 그냥 원테이크로 그냥 썰 푸는 방식으로 올리는 거니까, 여기에서 정보가 있으면 그거 참고하시고, 질문을 주실 때 조금 맥락을 좀 잡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충분히 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저는 뭐 아무래도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제가 경험해 본 거 토대로 이렇게 단순하게 올려주는 거니까, 그걸 좀 파악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은 차를 만약에 운용하고 있다 그러면 좀 지표가 어느 정도는 될 겁니다. 자, 다음에 일단 내일 모레 강릉 아벤타도르로 장거리 드라이브를 갔다가 바로 입고를 하고 이제 이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